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사유인데요. EU는 1993년에 설립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하면 경제 안정을 누리면서도 회원국 간의 그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평화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반면에 나토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서유럽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이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설립된 군사 조약 기구입니다. 가입 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들이 회원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안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이었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1990년에 미국이 소련과의 조약에서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동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나토의 동진은 계속 진행이 되고 푸틴은 계속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다가오지 말라. 이에 대해서 나토는 이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한 동진을 얘기한 것이지 전 국가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동진 금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결국 나토의 동진은 최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파란 게 다 나토라는 거예요? 예, 그 유럽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나토의 주둔 지역하고 모스크바 사이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이 동유럽으로 확장하는 국제 전략에 러시아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두 달 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연설에서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경고를 합니다. Но вы понимаете или нет, что если Украина будет в НАТО и военным путем будет возвращать себе Крым,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удут втянуты в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Россией. Конечно, значит, потенциал объедин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ТО и России несопоставим. Мы понимаем.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И вы окажетесь втянутым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помимо своей воли. И вы даже не успеете глазом моргнуть, когда будете исполнять пункт 5 Римского договора. 무서워. 되게 호전적이다. 너무 무서운데요, 대통령이?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나토가 이 무서운 보복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네. 그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여부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먼저 그 두 나라가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세우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계기는 1991년에 소련에서 탈퇴한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독립했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도 크고 워낙 또 농사 잘 되기로 손꼽히는 토양인데다가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그 군수 물자 생산의 그 30~40%를 감당했을 만큼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군수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제 그 5위의 군사력을 갖춘 채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구나. 소련에서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는데 그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돼 있었어요. 예. 그걸 소련이 안 가져갔구나. 예.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다뤘죠. 우크라이나에는 그 체르노빌 원전뿐만 아니라 소련 시절에 핵미사일 176기 그리고 핵탄두 1,800여 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네. 독립을 하고 보니까
얼떨결에 세계 핵무기 보위 3위 국가로 손꼽힐 정도로 와. 핵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득이네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독립을 했는데 그 뒤로는 상당히 그 예상외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서 한 번도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없었거든요. 경제 제도와 관리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3년 한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만 %에 달하기도 했어요. 1,000원짜리 빵을 10만 원에 주고 사 먹어야 했던 셈이죠. 그리고 1994년에는 GDP가 전년 대비 36%나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든 셈인데 문제가 경제뿐만이 아니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켜야 할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요. 당시 거대 국영 기업체였던 가스, 석유, 식료품 등 이 알짜배기 기업을 경제 권력층에 기생하던 소수 경제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쳤구나. 예. 하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이들은 그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비싼 값을 부르는 나라에게 핵무기를 팔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가장 신경이 곤두선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다급하게 제동을 걸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가 모여서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하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다섯,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여섯,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당시 그 러시아의 예일진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이 각서에 그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핵무기 폐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각서를 체결하는 대신에 핵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보상을 받고 한 개당 100만 달러씩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 약 2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대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팔지 말자. 네, 왜냐면 넘기면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그 조약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엄청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에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론에서도 그런 언급이 안 돼 있고 아예 그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도 없어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나토에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뒤에 찾아온 경제 위기를 핵무기 포기로 극복하려던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었어요.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와 서부의 성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과거에 맺었던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서부로, 그러니까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으로 나뉘었는데 근데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2대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은 이 동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당선된 친러시아 성향의 그 대통령이었거든요.
쿠치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2000년에 들어서는 러시아에서는 이게 푸틴 대통령의 첫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는 푸틴의 목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쿠치마 대통령도 러시아의 손을 잡으면서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푸틴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마침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맞부딪히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장이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2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친서방 성향의 후보 유셴코와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 야누코비치였습니다. 결국 이제 친서방 세력인 유셴코가 당선이 되죠. 당선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친서방 세력이었던 유셴코는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다음에 유럽 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급격하게 친서방 성향으로 기울으니까 대대적인 이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바로 가스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는 지난날 소련에 속했던 나라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싼 값에 그 가스를 공격하면서 안정적인 가스관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성향으로 기울어지니까 러시아가 이 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스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러시아였습니다. 예. 네, 물론 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경제 압박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이제 휘청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대선의 승자는 친러시아 세력인 야누고비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친서방 세력은 많이 약해졌나요? 약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친서방 세력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EU 가입을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당시 그 야누코비치가 밝힌 이유로는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EU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 조정.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신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150억 달러를 그 조건 없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통크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 야누코비치는 EU 가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 가입을 기대했던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친서방 성향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일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로마이단이라는 사건이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국기를 와, 100만 명. 유로마이단으로 진짜 컸구나. 와, 많네. 엄청 많네. 와, 뭐야, 와.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려. 불도저로 저 진압대를 그냥 밀어버리네. 아, 무력으로 다 탄압하고 어떡해, 시민을. 근데 저렇게 되면은 기세 역전되죠. 정부가 되게 나쁜 이미지가. 그쵸, 각인이 무력으로 딱 진압을 되죠. 하니까. 무장 시위대가 이제 키이우하고 이제 그 의회를 점거하면서 야누고비치 퇴진을 외쳤죠. 결국 야누고비치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